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님께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도지사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것은 세 분의 도정 질문자에 대신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면서 생떼 같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 합의는 대구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했다는 굳건한 약속이고 나아가 지역 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일방적으로 군의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군의군과 의성군과의 공동합의문은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8월 군의와 의성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위치를 놓고 다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군의군이 동충안에 대한 의성군이 동충안에 대한 의뢰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동충안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성한 전문가 검토기구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부가 추천 7명, 경상북도는 단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토부의 중심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 검토기구가 과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관계기관 2차 회의에서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의성군의 요구안을 들어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서축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축안의 합리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부가 주장하는 부지는 성토비가 가닥에 발생해 사업비 측면에서 불리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량건설 비용과 군 활주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축안을 계획하더라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기업유치 측면에서 서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축의 경우 물류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축은 제한된 면적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화물터미널 입지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신 것은 두 공항의 사업 주체가 다름을 설명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만 다를 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각기 독립적이라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공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 협력을 통한 조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자고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금도 5년 전 공동합의문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정통합보다 공동합의문을 이용해 신뢰회복을 이해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대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에조차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혼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의 동충안은 화물터미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수도권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정형적인 탁상
행정인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검토기구는 사실상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할 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점이 큰 문제입니다.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중심의 제2공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와 시설 배치 확장 등을 고려하고 민간공항과 상생 방안도 필요합니다.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출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을 한국화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회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율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11년째 학회 출산을 꼴찌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태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270만 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기준 255만으로 10년 만에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경북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관련 6대 분야 100대 가전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책의 효과는 경북 전체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출산 환경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을 연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무려 18곳이 분만으로 취약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임기 여성의 분만으로 접근성 등이 가장 취약한 A등급 7곳입니다. 봉화, 의성, 영덕 등 모든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부인과 48개소 중 대부분이 구미, 경산 등 시단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인근의 7곳을 제외하고 도내 군 단위 농어촌 지역 11곳에는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12곳이나 됩니다. 출산 이어도 문제입니다. 도내 민간 사업 산후조리원은 10곳이 모두 구미, 경주 등 시단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상주, 김천, 울진 3곳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 단위 농촌 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서 분만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산모와 태아만큼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출산 인프라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 근처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임급 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을 2년째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대표 분만 취약지인 철원, 하천, 인제, 양구, 홍천군과 대학병원, LH 등이 협조해 산모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도 직접 방문해 운영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만 예전 6주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머물 수 있고 이급 사항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로 응급차가 출동해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고 모두 강원도가 지원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40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해 모두 순산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출산 정책이 군 단위 지역 산모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사례처럼 도내 분만 취약지 일부 임산부들의 안전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건립과 같이 농촌 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가고 왔고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의대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성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의료공백은 커져가고 경북도 전체 의료 취약 상황은 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경북 북권의 경우 환자의 총 의료 이용량 중
거주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34.6%에 그쳐 전국 평균 7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북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은 전무하고 22개 시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 또한 57.8%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경북의 의료 상황을 표현한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도민이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이야말로 북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경북 도민 전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주 동국대학교 의대는 도내 유일한 의대이지만 보건복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졸업생의 지역 유출이 94.9%로 전국에서 이탈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졸업생 100명 중 5명 정도만이 지역에 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건복지에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문의 자격취 등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8,623명이고 늘어났고 가까운 대구에는 586명이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겨우 55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2개 시군 가운데 의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양울릉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듯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시키기로 하면서 경북에는 7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총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대 정원만으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의대 정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해야 하고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 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올 3월 정부에 안동대 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던 전남의 경우 이미 신설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이르면 2026년도 의대 개교를 위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오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 담보되어야 했던 것은 도민의 열망을 넣어 도민의 생명이었습니다. 국민의대는 전무하고 지역내 의료는 살아갈수록 취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의대 설립이 부진했던 것은 경상북도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 의료 인력 수도권 설립 현상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내 의료 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사들이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0년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각고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내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의지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본 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학년 대상으로 선별적인 늘봄 선도 학교를 실시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정규 수업 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늘봄 학교는 전문 인력 확보, 전용 교실 확보 등 우려의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마저 앞당겨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늘봄 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제공된 간식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지한 5개 지역의 늘봄 학교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간식은 품목은 빵, 음료, 과일, 정말 과자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입 방법은 시단위 학교는 계약업체에서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단위 학교는 늘봄학교 단계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접 구매는 간식의 영양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봄학교의 간식의 품질 개선과 영양적 균형이 보장되고 늘봄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건강한 간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간식을 제공한다면 초등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아울러 늘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중 약 47.8%가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5개 지역 늘봄학교를 살펴본 결과 작은 학교는 특히 적성 관련 수업에서 음악과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 학부모가 교육 격차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 1학년 전면 지원에만 늘봄학교 인력은 총 1,007명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늘봄학교 성공률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핵심은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확대 실시에 발맞추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시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는 경상북도의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작은 학교 비율이 높고 학교 구매별 교육 격차가 정말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 수업 위에도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북도 내 모든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초등학생에게 영양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늘봄학교에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간식 제공을 위해 거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내 늘봄학교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가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의견과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몇 년 안에 늘봄학교가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향후 늘봄학교 인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여러 앞에 계신 의원들의 도정 질문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도정 질문 존경하는 의원들이 했는데 단지 불과가 6%, 그 많은 의원들이 도정 질문을 했지만 7%의 많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세 분의 도정 질의가 지평부에서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세 분의 본의원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금희 경제부지사입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과 조치 계획, 농어촌 지역 출산 환경 개선 대책,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전 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국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시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언급해 주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입지는 공항시설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간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개최, 도지사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 시민단체의 성명과 입장문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동측안 수용 발표는 우리 도의 노력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상북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화물터미널 동측안 고수가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검토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금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화물터미널 전문가 검토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가 검토기구는 국토부에서 추천한 7명과 경상북도에서 추천한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총 6차례의 회의 결과 항공화물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통행 안전성, 경제성, 군시설 영향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공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검토기구의 공고 내용을 수용하여 복수터미널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였으나 동측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에 있으며, 의성군은 항공물류 및 MRO 단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척안을 주장하고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상북도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구성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경제성, 물류 효율성, 항공기 통행 안전성, 군 작정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입지 선정을 위한 대안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를 고려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민간공항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신공항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을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지역 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군 공항의 관리 주체인 국방부,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 민간 공항의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전 부지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통합 시공 방식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장래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활주로 슬롯을 확보하고 야간 이착륙 제한 최소화 등 공항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기존의 민간공항 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 자금 차입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대구시의 요청이 있을 시 지방채 한도 제한 면제를 위한 공동 대응 등 성공적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2016년 대구 경북 K2 통합 이전 계획이 발표된 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고비 때마다 시도민의 관심과 협조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도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출산 환경 개선 대책,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는 다양하고 건강한 간식 제공을 위한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 구축과 경북도 내 작은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향후 늘봄학교 확대 실시에 대비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주민 조례 발의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건강한 간식 제공을 위한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늘봄학교 간식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업체 위탁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고 또 간식의 질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경북도청과 늘봄학교 업무 협약을 맺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친환경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22개 시군별 친환경 간식업체 469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건강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별 간식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간식 거점화 시스템 구축은 늘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간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 내 작은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를 비교할 때 큰 학교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는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 후 학교 전문 강사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여러 학교를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토요 늘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북도청, 한국국학진흥원, 산림청 이런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교육기부 프로그램, 전통문화, 숲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직속기관과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기관 또 대학, 기업 등 이런 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늘봄학교 확대 실시에 대비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학기 180개 늘봄학교에 기간제 교사 180명을 배치해서 늘봄 업무를 지금 전담하였으며 2학기 전면 시행에 따라서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간제 늘봄 행정 실무사를 1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 확대 운영에 대비하여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 지원 실장을 25년도에 112명, 26년도에 51명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11월 현재 교육공무직 늘봄 행정 실무사 370명을 채용 중에 있는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늘봄 행정 실무사 106명도 추가 채용하여 25년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행정 실무사를 배치해 안정적으로 늘봄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미래를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출생 극복본부장 안성일입니다. 최태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 출산 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도에서는 올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도의회와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율은 작년 대비 약 17% 정도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도 4월부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의 출산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내 산모들 중에서 약 44% 정도가 지역이 아닌 타시도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해서 집 가까이에서 초음파나 산전 기본검사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민간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7개 분만 산부인과와 외래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의 각급 의료기관과 6개 상급 종합병원 등 지역의 총 89개 의료기관이 함께 도내 전 지역에 1시간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템은 특히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고위험 산모로 진단되면 대형병원에 배치된 경북 전담 코디네이터가 바로 연결되어서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최근에 세대들은 산후조리원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해서 현재 도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향후 9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비용을 지원해드리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여성들이 출산 걱정 없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도 소방이나 경찰처럼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되고 지역에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서 지역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지역이 스스로 길러내고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위험 임산부 안심스테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 그룹과 함께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역 현장의 적용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대림 의원님께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 방안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경북도 계획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7월 지역 5개 의과대학 총장님들과 만나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할 안정적인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60% 이상 확대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의 경북 의대 신설에 대한 그 25년도 정원을 배정토록 요청하였으며,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소아,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 의사를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하는 경북형 지역의사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협력으로 필수 의료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89개소가 참여하여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그 원나잇 진료와 또 주중, 연장, 주말, 공휴일 진료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부터 그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시공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7개 그 대학병원, 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통해 3개 도립의료원과 청송군, 울릉군 의료원에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아응급 환자에 대하여도 야간 휴일 24시간 안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응급실을 권역별로 4개소 운영하고 중증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로 7곳 경북대학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고 의학 지역은 18개소로 전국에서 최다로 의대 신설로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경상북도와 같은 뜻을 갖고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 2,000명을 늘리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의대와 수련병원이 집중되어 경북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의대 총장 간담회, 그 대통령 주재, 그 중앙지방협력회의, 또 경산에 있었던 민생토론회, 복지부 국회 방문 등으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과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 외에도 전남, 목포, 순천, 경남, 창원, 충남, 공주 등에서 의대 신설을 건의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하여 여야 의정협의체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답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전공의 집단사지, 의대생 휴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도는 다양한 노력으로 지역 인재를 80% 이상 대폭 선발하고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임상수련을 위해 안동병원, 도립의료원과 엠무를 체결하는 등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기초여건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